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네요. 간밤 미증시는 전약 후강의 패턴을 그렸습니다. 다행히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쭉 유입되면서 전강 후약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됐죠.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틀째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진 미증시였는데요. 하락 요인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지는 않게 발표가 됐죠. 어제 공개된 내용입니다. 장중에 한 4.6% 급락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실적본이 앞으로도 안 좋겠구나. 클라우드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손잡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장중에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등 요인이 크게 이제 캐나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25bp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앞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하는 발언을 같이 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경제 권역이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동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 같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금리의 약세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연결이 되죠. 사실은 이 금리의 안정세가 지수에 도움이 크게 됐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바로 돌려 올라가면서 거의 약보합 근처까지 마이너스 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겠죠. 사실은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이 되는데요. 장중 4% 급락하다가 강보합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 보셔야겠죠.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매출 당연히 잘 나왔는데 이제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마진이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 테슬라는 정규장에서는 0.38% 강세 마감이 됐고요. 장 마치고 실적 공개하고 나서 괜찮구나, 선방했다, 예상보다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강보합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웃돌았고 매출도 예상보다 좀 괜찮게 나왔죠. 대부분 괜찮았는데 마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총 마진율은 5분기 의 최저치로 밀렸고 운영 비용도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비용 나가는 게 64%나 증가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49%나 그 전년 비해서 감소한 흐름입니다. 다만 사실 이제 테슬라가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 남아 있을 텐데요. 사이버 트럭이죠.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화물 트럭보다는 좀 작은 일반적으로 쓰는 픽업 트럭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이제 전기차로 테슬라가 나오기를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실적 기여 한 24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컨퍼런스 콜 내용에 좀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죠. 할인 효과. 출현 경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인하하면서 과연 어느 기업이 살아남게 될까? 그 안에 테슬라가 있을까? 이것이 좀 장기 관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는,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인데 특징주 가운데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간밤 테마 섹터 하락률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선런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주택용 태양 에너지 수요 감소 가능성을 이유로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도 낮추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같이 하는 대표적인 신재생 기업인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실적 쇼크, 그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ASML이라는 이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슈퍼을이라고 하죠. 사실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장비 회사는 IDM의 이 제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ASML이 만드는 노광 장비, 미세 공정이 가능한 그 장비 한 대 한 2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 한 대 받기 위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줄 서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매일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대 매출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차치하고
우리가 힌트를 삼아 볼 수 있을 만한 코멘트 CEO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요 코멘트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고객사들 현재 반도체 재고 조정 위해서 가동률을 낮추고 스마트폰 PC 수요 좋지 않고 데이터 센터 성장 둔화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납품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했던 건데요. 지금은 좀 어렵고 그렇지만 하반기 반도체 업황 괜찮다. 그 이유는 중국의 리오프닝을 근거로 들었다는 내용 눈에 띕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상반기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을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힌트가 조금 더 가깝게 여겨져 있는 실적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은 그래도 예상보다 좋긴 했는데 2020년 이후 판매 감소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이던스겠는데 AS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독보적이죠. 가이던스 당연히 좋고요. 여기에서 가이던스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더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다 이제 매출도 EPS도 밑돈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죠. 이제 주요 코멘트를 보셔도 지금 최종 시장에서 수요가 약세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목격된다라는 코멘트가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 1분기 안 좋고 상반기 안 좋을 가능성.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 이 재고들이 모두 이제 소진이 되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맞물리게 된다면 하반기 가능성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반도체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테마주 안에서 인공지능 AI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큰 맥락으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소식은 다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세 번째 파트너십을 발표했죠. 막대한 자금을 더 투입할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영역에서 같이 협력을 할 것이다. 첫 번째 컴퓨팅, 슈퍼컴퓨팅이죠. 새로운 AI 경험을 고객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유일한 공급자다. 너랑 나랑 둘이 같이 하자. 이런 내용인데 결국 요컨대 거대 AI 개발에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내용들을 공급하고 오픈 AI의 제품을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 이제 AI 인프라가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구동 관련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구글과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수요가 다른 쪽에서 끌어다가 쓰일 가능성이 좀 물망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GPU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AI 칩 관련해서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연결고리를 좀 확장해 나가서 오늘은 플랫폼과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리 옮겨서 국내에서 새로운 키워드 일단 언어 유희인데 요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뉴스 7의 자료인데요. 마르스, 화성이라는 키워드가 또 새롭게 공개되더라고요. M은 의료 쪽,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혹은 STO인데 STO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AI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세가 나왔었던 테마주들인데 일부 오스템 임플란트는 적대적 M&A 가능성, 지분 경제 이런 게 따로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만 큰 맥락에서 최근 테마주의 수급 쏠림이 있습니다. 사실 테마주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찍이 좀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렸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 AI 인공지능의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게 좀 재밌어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챗 GPT가 통과한 자격증 시험, 미국의 의사 시험도 통과했다 그러고 미국의 변호사 시험, MBA 졸업 시험도 이번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관련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 화면 보여드리기 전날 개장 중계하면서도 관련주 수혜주로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은 산업 경로의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휴에 조금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1월 6일 당잠사에서 혁신의 사이클 6차 물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1차, 2차를 거쳐서 현재 6차 단계에 진입을 해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길죠. 2020년부터 이후에 25년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거쳐서 이게 성장의 가능성들이 모델로 확인이 돼야 할 텐데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로봇과 청정기술, 최근 들어서 AI와 로봇이 궤를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되겠고 소프트웨어가 AI, 인공지능이 되겠죠. 로봇은 블루 컬러의 일자리를 좀 대체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이 수요는 각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고 이후에 인력에 대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맞물려 있는 최근의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AI 분야에서 주요 기술 등장의 그 흐름을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딥러닝이라는 단어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연구가 들어간 게 2012년부터입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는 AI 분야의 새로운 혁신 분야가 좀 떠오르기도 했고요. 2016년 기억하실 겁니다. 알파고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인간과 대결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구글의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여러 가지 연합, 자기, 지도, 학습, 이제 언어 모델의 학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알파폴드까지 지금은 진행 단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12월 23일 당잠사에서 올해의 AI 업계 예측치에 대해서 8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포브스에서 예측했던 내용을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챗GPT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하드웨어 쪽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알파폴드 기반의 연구 프로젝트 결국에 이제 언어 검색 형식의 변화가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구글링 우리가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로 하고 대화를 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좀 적합한 단어들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의 그 결과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고요. 이게 대화와 멀티모달입니다. 챗 GPT 쪽에서 지금 이제 3.5 버전인데 이걸 쓰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정확도를 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결국에 이제 언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각 기업마다 개인의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봐야 할 것들은 플랫폼과 통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총거대 AI의 보유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테크 기업, AI 기업, 통신 기업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국내는 둘 다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통신, LG, KT 중심으로 연합이 구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등의 통신 기업들 중심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개발 모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산업이 처음 붐업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단계 경로를 거쳐서 살아남는 기업과 이제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올 텐데요. 큰 맥락에서 이런 흐름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